우리 리허설 끝나고 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뭐 평소처럼 똑같이 뭐 일하고 운동하고. 이제 오늘은 500개 훈련할 거예요. 1시간에 250개씩 해가지고 총 2시간 운동할 거고, 사실 붓기도 좀 남아있고 또 약지 손가락에 통증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원장님이 교차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신 게 좋아지실 거고 운동은 그냥 하세요. 아, 해도 돼요? 아니 저보다 원장님이 더 저를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통증을 참을 수 있으면 운동해야 된다고. 저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거죠. 어쨌든 이게 참고서 실제 당일날에도 아파도 참고서만 할 수 있으면은 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저번 리허설 때 요한 씨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훈련 하기를 너무 잘했다. 아, 그러니까 극한까지 가보기를 너무 잘했다. 이 멘트를 네. 4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같은 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한계를 위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는 본인 스스로가 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이기는 한계를 계속 깨야 돼요. 뭐 제 한계도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뭐 기네스 하기 전까지도 제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뭐 한계를 깬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한계를 깨는 그런 도전을 이어나갈 생각이죠. 떨리네 또. 여기가 실제로 제가 제일 운동 많이 하는 곳. 여기랑 진짜 집 앞에 놀이터, 그냥 애기들 노는 곳. 근데 거기 이제 주간에 가면은 사람도 많이 다니고,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사람이 없어서 운동하기 좋아요. 여기도. 약지 손가락이 아프니까 잘 못 버티네. 왜 이번에 병원에서 약지 얘기 안 했어요? 깜빡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손목이 더 아프니까 얘가 네. 깜빡했어. 비 온다. 다섯 개씩은 안 될 것 같아요. 손가락 많이 아파가지고 비가 오니까 더 꽉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잡아주는 힘이 못 버텨요. 이 비 오는 날 헬스장에서 보강 운동 해도 되지 않아요? 아까 나왔을 때 비가 안 왔어가지고. 근데 비 와도 뭐 달리기 하는 것처럼 밖에서 머슬업 동작 훈련할 때는 또 해야 돼서 약간 위험해 보여가지고. 계속 닦고 하고 있어요. 중간에 또 비 온다고 네. 들어갈 수도 없고 오늘 계획된 거 다 할 거예요? 하긴 해야지. 조금 좀 줄여더라도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 날개를 달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날개를 달아달라고 했잖아요. 네.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날개를 달아주셨어.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재밌네요. 보고 있으니까. 맨날 혼자 했었는데 좋아 지금. 또 이게 촬영 나와주실 때 좋아요. 어쨌든 촬영하면은 또 누군가 옆에 있잖아요. 네. 그게 또 큰 힘이 되고. 턱걸이 할 때는 하루에 500개, 1000개씩 하잖아요. 네. 혼자 하잖아요, 그냥. 그때 생각하면 또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혼자 베란다 턱걸이 봉에서 준비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엄청 복 받은 거죠. 감사한 거고. 와,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오요한은 미쳤어요. 지금은 아닌 거 아니에요? 삐죽이가 더 굵어지네.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네. 혼자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왜 한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훈련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아이씨. 아, 못 잡혔다. 와, 이거 우려하던 일이 못 참을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를 못 참을 정도였으면은 기네스 하면 안 되죠. 아, 그래?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색깔 변했다. 색깔 네, 변했다. 색깔 변했다. 저번 리허설 때 1,500개에서 종료를 했어요.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는 1000개를 맨 처음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몸의 데미지는 크게 없었어요. 솔직히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네. 쉽게 봤어요, 너무. 근데 확실히 1000개가 넘어가니까 1100개에서의 데미지가 다르고 1200개, 1300개, 1400개 각 구간마다의 데미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냥 괜히 세계 신기록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아쉬움 밖에 없었죠. 아직은 내가 세계 신기록에 달성할 만큼의 몸이 아니구나. 남은 기간 동안 뭐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뭐 이미 지나간 거 네. 후회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거 말고 없어요 사실. 유한 씨, 만약에 이 기네스 이 도전이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나만의 도전이다, 그래도 하실 거예요? 뭐 해야죠. 몇 년 뒤에 제가 그래 그때 정말 내가 끝까지 해봤었구나 라고 뭔가 기억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언젠간 누군간 알아봐주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꼭 도전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도전 자체는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뭐 도전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죠. 근데 도전을 하는 순간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된다. 최근에 뭐 50대, 60대에서 턱걸이 한 개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여성분들도 턱걸이 한 개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이와 성별과 도전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가치가 있고 계속 마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유한 씨, 오늘 또 힘든 인터벌 훈련을 마치고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뛰고 나니까 재밌네요. 뿌듯하고. 우리 리허설 끝나고 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뭐 평소처럼 똑같이 뭐 일하고 운동하고 중간에 강연도 갔다 오고. 근데 리허설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교차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부풀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바로 병원에 가서 조금 케어도 받고 어깨도 좀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네. 병원도 다니면서 상체를 회복하는 동안 그러니까 러닝에 조금 더 힘쓰고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교차증후군 진단 받은 이후에 네. 아직 머슬업은 못하고 있죠? 해봤는데 네. 통증을 참으면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차증후군의 지금 문제는 좀 해결이 됐는데 약지 손가락이 부어 있어요. 지금도 염증이 생겨서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증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심적으로 불안해도 지금은 안 매달리는 게 좋겠다. 지금은 좀 안 매달리고 있어요. 최대한. 심리적으로는 좀 어떤 상태인가요? 진짜 옛날에는 네. 이렇게 뭔가 다가올수록 부상을 당하거나 원래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됐을 경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몰아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도전을 하다 보면서 좀 느낀 건데 내려놓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요즘에는 잠도 많이 자려고 하고 휴식에 약간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전 기네스, 전전 기네스, 유한 씨는 2번 기네스 경험이 네. 있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마인드가 다른가요? 달라요. 그때는 제가 막 일하고 들어오면은 네. 10시, 11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잠을 참는 것도 훈련이다 해가지고 막 새벽 1, 2시까지 운동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뭔가 극한까지 계속 밀고 나가고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잠이 제일 중요했구나. 휴식을 해야지만 이런 염증 케어도 되고 뭔가 회복이 되니까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다. 또 확실히 머슬업은 턱걸이랑은 아예 달라요. 그만큼 더 누적 데미지도 심하고 더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한없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요한 씨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또 제발 좀 쉬어라. 진짜 많이 듣잖아요, 솔직히. 네, 잠 좀 자라. 네, 휴식에 대한 솔직한 어떤 요한 씨의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쉬고 싶죠, 저도. 여건이 대안이시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잠을 자는 게 휴식하는 거다. 다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을 하고 와요. 그럼 집에 오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보통 오후 8시 반 정도에 자러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밤 8시 반까지는 같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 재우는 거 도와주고 그런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면 9시, 10시가 돼요. 그 운동하고 들어오면 11시, 12시 뭐 이렇게 되고 씻고 준비하고 자면은 뭐 12시, 1시가 되는 건데 그럼 또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6시에서 7시에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과 뭔가 비인기 종목의 운동에 뭔가 도전을 하시는 분들 다 똑같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분들을 제일 대변해서 도전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서 또 응원해 주는 거지 않을까. 우리 본 도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지. 이 영상이 나가면은 네. 2주 남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지금에서는 바꿀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훈련과 컨디션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회복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일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잠을 조금 더 많이 자고 또 회복을 하는 그런 컨디셔닝에 이번엔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뭐 운동은 뭐 하던 대로 해야죠. 지금 뭐 2주 남았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바뀌지 않아요. 해왔던 게 그대로 쌓이면서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지. 지금 저는 이미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후회 없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만 해도 저는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잠만 좀 더 자자. 이게 저의 마지막 남은 플랜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항상 성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 성공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결과에는 항상 성공과 이 실패 두 개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2번 도전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했다고 해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아마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연을 하는 그런 강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있어요. 강연을 하면은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열정이 뛰어나시고 더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분들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스스로가 느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더 성장해가고 있다. 엄청 좋아요. 아니더라도 다른 진로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서 나아간다면은 어떤 목표든지 간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